안녕. 새해인데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진도를 지금 조금 나가주면 너희가 이제 복귀했을 때, 명절 끝나고 복귀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명절 기간에 공부를 조금 해보자는 취지로 진도를 좀 나가볼까 해. 그래서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새로운 대단원 들어가고 거기에서 평면좌표 진도로 나갈 건데, 가끔 우리 고양이 우는 소리 들려? 쟤 오늘 왜 이렇게 우니 갑자기? 선생님이 집에서 찍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점 이해해 주기 바라고. 자, 도형의 방정식 단어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도형이랑 식을 접목한 단어냐. 도형이랑 식을 접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한 성질,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도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정식을 보고 그 방정식을 보고 너희가 도형을 그려내거나 혹은 도형을 보고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자유자재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식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식을 보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혹은 뭐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져 있는 그림을 보고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야 되는 단원인데, 어떤 느낌인지는 설명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좀 잡음이 들릴 수 있다. 우리 고양이들이 여태 자다가 쟤는 왜 갑자기 뛰어놀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이해해주기 부탁해. 뭐 크게 막 방해가 되진 않는 것 같으니. 자, 그럼 이제 오늘 평면좌표 들어갈 거고, 자, 평면좌표는 사실 너희가 배웠던 피타고라스랑 내 개념이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완전 생소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우선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생각을 할게. 먼저 우리가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값을 내가 나타낼 때 이 점을 A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A 괄호 1 이렇게 저기 있는 이 점을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고 순서상처럼 이렇게 나타낸다 생각하면 돼. 수직선에서. 그 다음에 B가 있을 때 B가 만약에 5라는 값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A가 1이고 B가 5니까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명확하게 알아. 그러면 우리는 A랑 B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4라고 구할 수 있지. 근데 A랑 B 사이의 거리가 4라고 구해진 것은 결국에 5 빼기 1을 해서 구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얘는 1 빼기 5를 하고 절대값을 씌운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A랑 B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몰라도 우리는 두 수의 차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결국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왼쪽에 적혀 있기를 A, B가 있을 때 두 개의 차이에 절대값 씌워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점 사이 거리가 하나가 1이 있고 그 다음에 X 사이 거리,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5가 되는 X를 모두 다 구하여라.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1이 5가 되는 거니까 X-1은 플러스-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이 6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 거리가 5가 되는 것은 1부터 두 점 사이 거리가 5가 되는 것은 6이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해낼 수도 있는 거. 자,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 거리. 자, 평면 위의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자, 좌표 평면에 두 점 A, B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쟤는 눈을 따라 왜 이렇게 뛰어놀아? 진짜. A의 X좌표가 X1, B의 X좌표가 X2. 그 다음에 A의 Y좌표가 Y1, B의 Y좌표가 Y2.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두 점 사이 거리라 함은 여기서 A랑 B 사이의 거리, 이 선분의 길이가 되겠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선분의 길이는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그러니까 A점에서부터 X축에 평행하게, B점에서부터 Y축에 평행하게 선분을 그리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X2-X1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Y2-Y1이니까 결국에는 A, B의 제곱은 2-1의 제곱
더하기 2-1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왼쪽에 나와 있는 공식처럼 루트 씌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은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2에서 1을 빼나 1에서 2를 빼나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우리는 이렇게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미시야, 좀 조용히 좀 할래? 갑자기 장난감을 갖고 노니 평소에 갖고 놀지 않던. 자, 그러면은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얘랑 관련해서 정말 간단한 거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 이론책에 있는 거. 자, 지금 1번 문제 보시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x축 위의 점의 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x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는 있는데 y좌표가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x, 0이라고 놓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문제는 1,2랑 x, 0 사이의 거리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랑 또 x, 0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거든.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x축 위의 점을 P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AP는 BP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라는 뜻이고 그럼 AP의 길이는 공식에 의하여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P는 마찬가지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차피 둘 다 루트가 들어가니까 루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죠? 거리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음수가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식이 서로 같아야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4 더하니까 5는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29랑 서로 같다.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x의 값이 얼마 나올 건데 그게 아마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x축 위의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단순하게 이용해 봤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응용이 된다면 그 옆에 있는 3번 문제처럼 나올 수도 있거든. 자, 3번 문제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데 얘가 어떤 거에 선분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구하는 거. 선분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구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방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로 식을 접근하냐면 AP의 제곱이랑 BP의 제곱을 식을 세우다 보면 아마도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2차 함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듯이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할게. 자, 얘도 보면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어. P가. 그러기 때문에 P라는 점을 내가 0, y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쌤이 말을 안 하고 갑자기 말을 하니까 목이 잠겨있네. 자, AP제곱. 그럼 AP제곱은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니까 1 더하기 y-5의 제곱이죠. 자,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루트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2,1이기 때문에 얘는 4 더하기 y-1의 제곱. 자, 그랬더니 얘가 쭉 정리해서 전개해서 아마도 식을 정리하면 2y제곱에 마이너스 12y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에다가 31 이렇게 나오나? 자,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이 틀리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얘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최소값을 구하는데 당연히 y축 위의 점이면 y축 위의 점이면 y는 실수가 되죠. 그럼 어쨌든 실수를 제곱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 9, 2, 18이니까 더하기 13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므로 최소값은 13이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얘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갖는 값이 13이 된다. 최소값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2차 함수의 최대최소 구하는 유형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2차 함수의 최대최소처럼 구할 수가 있겠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3번이랑 되게 비슷한데 다르게 생긴 문제가 하나 있어. 여기 있는 2번이요. 자, 2번을 보면 이제는 똑같이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제는 제곱이 없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최소값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결론 먼저 얘기하면요. 얘는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아마도 너희가 그 피타고라스를 배울 때 이 개념을 한 번쯤은 해봤었을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때. 자, 대칭 이동을 이용할 건데 뭐냐면, 자, x축 이렇게 좌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문제에서 P라는 점은 x축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나는 x축만 찍어볼게. 그려볼게. 자, 그리고 A점이 1,2면 A점은 어쨌든 x축보다 위쪽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5,4도 x축보다 위쪽에 있겠죠? 5,4 이렇게. 자, 여기서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의 합의 최소값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x축 위의 점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선분 위에 임의의 아무거나 한 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만약에 P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는 AP 더하기 BP 선분이 합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P라는 점이 오른쪽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때는 AP 더하기 BP가 얘 선분 더하기 이 선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P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P2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거의 P점하고 두 번째 거의 P점을 가지고 우리는 AP 더하기 BP의 합을 구해볼 건데, AP 더하기 BP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구할 수가 없으니 어떤 방식으로 찾겠느냐면, AP 더하기 BP의 길이를 구할 때 AP 선분 있지. 자, AP 선분을 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보낼 거야. 그럼 얘가 반대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분이랑 길이가 똑같은 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점을 A'이라고 둔다면 여기 있는 점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렇게 왔으니까 X좌표는 똑같지만 Y좌표 부호가 반대겠지. 1,-2.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킨 거를 봤더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의 합이, 자, 원래 뭐였냐면 AP1 더하기 BP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의 합이었어.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길이가 똑같은 선분으로 만들었으니까 A'P1 더하기 P1 더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P1의 위치가 지금처럼 여기 있을 때는 이 보라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한 그 선분의 합이 AP 더하기 BP랑 똑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됐나?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P2. P2에서 본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AP 더하기 BP. 그러니까 AP 더하기 BP가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건데 원래. 근데 거기에서도 내가 다른 변을 하나 옮겨서 볼 거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쟤를 이동해 볼까요? 여기 AP2. 자, AP2랑 길이가 똑같은 것을 반대쪽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은 얘를 X축 아래쪽으로 보내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지. 이번엔 이렇게 길이가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내가 구하는 AP 더하기 BP의 값은 뭐랑 뭐의 합이 되는 거냐면 A' P2와 그 다음에 B P2의 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만 봐도 보라색의 합이랑 파란색의 합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보라색이 더 길이가 짧은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P1, P2, P3, P4, P5, P6 이런 애들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 일일이 안 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느냐면 어차피 나는 지금 이런 방식대로 간다라면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선을 움직여서 구할 거거든. 그래서 나는 A라는 점을 미리 대칭 이동을 시킬 거란 얘기야. 자, A라는 점을 어차피 아래쪽으로 이동시킬 거니까 여기 대칭 이동을 시켜서 얘를 A'이라 놓으면 얘는 1,-2가 되죠. 자, 그러면은 1,-2라는 이 점에서부터 B까지를 일직선으로 연결해 볼게. 이렇게. 자, 얘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그랬더니 만약에 얘가 X축이 지나는데 X축과 여기 파란색 선이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이 지점이 만약에 P가 된다면, 자, 여기 지점이 만약에 P가 된다면 너희가 원래 찾고자 하는 AP 더하기 BP 선분의 합은 지금 여기 있는 AP 선분의 길이가 A'P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것의 합은 곧 A'부터 B까지의 길이다. 근데 결국에는 P의 위치가 어딨던 간에 P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면 얘 더하기 얘일 건데,
그죠? 그거 더하기 그거일 건데 얘가 P라는 점이 A 프라임 B를 연결했을 때 이 일직선상에 P라는 점이 찍혀 있다라면 그 길이의 합이 항상 가장 작을 거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결론은 내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선분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 최소값은 바로 A 프라임 B 이 선분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최소값은 그래서 A 프라임 B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A 프라임 B 1,-2랑 5,4 사이의 거리 구할게요. 그럼 얘는 루트 얼마니? 5에서 16, 그 다음에 36. 그래서 루트 5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얘를 물론 제곱수 꺼내면 2루트 3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가 가진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X축 위의 점 P라고 하는 점은 P라는 점이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 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점인 거야.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축 위에 그 어디든 P라는 점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점이라고 부를게요. 움직이는 점. 자, 그 다음에 A점이랑 B점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점의 위치는 1,2, 그 다음에 5,4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동점과 정점이 있을 때 결론은 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방법을 좀 정리해주면 자, 동점이라는 것은 X축 위에 있어. 그런데 X축에서 봤을 때 X축의 여기 정말 위쪽 부분하고 X축의 아래쪽 부분하고 이렇게 영역이 X축을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봤을 때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둘 다 X축의 위쪽에 있지. 그죠? 자, 위쪽에 있어서 내가 A랑 B 중에 하나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점이 X축의 아래쪽으로 위치가 바뀌죠. 자, 그랬을 때 위치가 바뀌는 이 점과 원래 위에 있던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X축을 늘 지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야. 이 선분이. 자, 그래서 X축을 늘 지날 수밖에 없어서 지나서 만나는 이 점을 P라고 놓는다면 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동점의 위치가 여기가 되었을 때 얘 더하기 얘가 가장 길이가 짧은 거니까 결론 AP 더하기 BP 합이 가장 최소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X축, 동점이 지나가는 직선이 지금 X축이거든. 동점이 지나가는 직선. 이 직선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정점 A랑 B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이렇게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거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끝난다. 결론은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풀이하는 방식을 조금 멘트로 좀 정리를 해주면 항상 동점이랑 정점이 나와.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동점이 있죠. 동점이 지나는 직선을 축으로 정점이 두 개가 주어지는데 정점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정점 중에 하나를 내가 A라고 생각한다면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놓으면 다른 하나를 B라고 놨을 때 이것의 길이가 바로 최소값이다.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법으로 기억하면 이건데 사실상 이거 원리는 막 대단히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면 너희가 문제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우선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볼 수 있는 문제 좀 봤어요. 자,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볼 수 있는 이런 문제 말고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풍산자에서 잠시만 보도록 할게. 자, 풍산자 문제에서 특별한 것은 뭐 나머지 문제들은 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 623번 문제 얘가 조금 특이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자, 623번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조금 요렇게 볼게요. 자, 623번 왼쪽 문제 보시면 A랑 B가 실수일 때 주어져 있는 A랑 B가 실수일 때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너희가 구하는 것은 결국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얘가 방금 봤던 거랑 되게 느낌도 비슷하기는 해요.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A랑 B는 실수라고 쓰여져 있었어. 자, A랑 B는 실수래요. 자, A랑 B가 실수면 결국에는 실수라는 것은 좌표 평면 위에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값이라는 거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나와 있는 식 중에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루트 a-0의 제곱 플러스 b-0의 제곱으로 볼 거란 얘기야. 자, 우리가 얘를 왜 이렇게 보냐면 얘를 a, b랑 그 다음에 0, 0 사이의 거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저거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얘를 내가 a, b랑 0, 0 사이의 거리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루트 a-3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 이것 또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얘 또한 a, b랑 그 다음에 3, 4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방금 봤던 것처럼 정점과 동점을 구분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0, 0이랑 이렇게 아니야. 자, 0, 0이랑 그 다음에 3, 3은 정해져 있는 점이니까 얘는 정점이 돼. 그치만 A, B는 모르는 점이니까 동점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정점을 찍고 너희는 동점의 위치를 찾는다 생각하면 돼.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좌표 평면에다가 정점을 먼저 찍어볼게. 좌표 평면을 그리고 여기다가 0, 0이랑 그 다음에 3, 4라는 점이 있을 때, 자, 결국 요 점하고 요 점이 있어. 이거를 그냥 편의상 A, B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두 개의 합의 최소값이거든. 문제를 잠깐 보시면 얘가 얘 더하기 얘의 최소를 물어봐. 그럼 더한 거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다시 보면 P라는 위치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AP 더하기 BP는 얘가 되는 거야. 근데 P가 만약에 얘보다 좀 더 안쪽에 들어간다 생각할게. 그러면 AP 더하기 BP는 이 둘의 합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두 개의 거리의 합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P라는 점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그 합이 가장 짧은 것인가? 라고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당연히 그 P라는 점은 AB 선분 위에 있을 때가 가장 짧겠죠. AB 선분 위에 어딘가에 P가 있다라면 결국에 AP 더하기 BP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을 때 그 합이 가장 짧을 거니까. 그럼 결국에 뭐다? 내가 찾고자 하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식에서의 최소값은 결국에 뭘 구하는 거다? 곧 내가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A점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왜냐하면 AP 더하기 BP의 합이니까. 얘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바로 그림에서 봤던 누구랑 누구의 거리냐면 A랑 B 사이의 거리랑 같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0, 0이랑 3, 4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죠. 따라서 0, 0이랑 3, 4 사이의 거리 구하면 9 더하기 16이니까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점 사이 거리에서 조금 특별한 문제는 풍선자의 요 정도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써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많이 어려운 건 없어요. 대신에 여기 있는 627번만 한 번 더 볼게. 얘도 627번이에요. 자,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있는 직선 P의 좌표. 자, 요거 구하는 건데, 자, 지금 이 문제도 보시면 두 점 사이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서의 P점의 좌표를 구하시라. 자, 얘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문제 스타일과 비슷한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를 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P라는 점을 미지수로 잡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P라는 점을 원래는 임의의 좌표니까 x, y라고 놔야지 맞지만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쓰여져 있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놔야 되기 때문에 P의 x 좌표만 그 직선 값에다가 넣어볼게요. 아이고. 그러면 당연히 관계식이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니까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니까 P의 y좌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를 내가 이렇게 설정했을 때 결국에 이 점은 주어져 있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P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P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A가 있는 거 2,1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3,2 그럼 나와 있는 거대로 문제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P 위에서의 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우면 돼요? 즉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똑같다로 식을 세우면 되지. 그지? 그래서 그냥 AP 길이랑 BP 길이가 똑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AP 길이 세우면 x-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에다가 여기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P 제곱도 구하면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의 제곱 그래서 서로 같으니까 루트 없애고 계산하면 x 값이 그냥 바로 나오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아까 우리 이론책에서 봤던 유형이랑 같은데 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한번 풀이를 했고 그 밖에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것을 활용한 문제들은 이런 것처럼 삼각형의 종류를 찾는 거나 아니면 너희가 이제 배웠던 기본적인 외심 이런 거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629번 볼게요. 자, 세 점을 지나가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보는 거. 자, 그럼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찾으려면 당연히 너희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굳이 변 말고 변의 제곱만 알면 되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세 변의 제곱을 직접 구하는 거야. 자, 이걸 직접 구하면 아마도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나온대.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CA의 제곱이 나머지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의 합이랑 같으니까 결론은 얘는 직각삼각형인데 특별히 AB 제곱이랑 BC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얘는 직각 이등변이 되죠. 자, 그런데 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느 변의 길이가 같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각형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꼭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AB랑 BC가 같은 이거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말을 써주는 게 좋다. 자,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삼각형의 종류 찾는 거 개념 잠깐만 좀 살펴보면 너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배웠던 개념이거든? 지금 얘는 똑같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CA의 제곱이 AB 제곱 플러스 BC 제곱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CA라는 변과 마주보는 각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넣는다면 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려면 결국에 CA의 대각 있죠? 각 B. 이게 바로 둔각이라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둔각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예각 삼각형 같은 게 되려고 한다면 예각은 잘 나오지 않겠지만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CA 제곱이 AB 제곱 플러스 BC 제곱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만 작으면 안 되고 모든 변이 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B가 예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만족하면 C가 예각이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거 만족하면 각 A가 예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세네 각이 다 예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사실상 예각은 많은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길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둔각삼각형이거나 아니면 이등변인 경우가 많다. 근데 얘를 이등변이라는 것만 쓰면 안 되고 직각삼각형이면 직각 이등변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하는 활용 문제 631번 보시면 자, 얘는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보니까 ABC 삼각형의 외심 P의 좌표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외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너희가 배웠던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외심 얘가 A, B, C가 있을 때 외심의 좌표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둘게요. 자, 근데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알죠? 외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 바로 외심이 되지. 자, 그럼 얘가 이제 외심이기 때문에 외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단 하나잖아. 외심에서부터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다. 그러면 이게 거리가 같은 걸로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631번 문제는 세 점의 좌표가 다 나왔거든? A가 4,-2고요. B는 0,6이고요. 그 다음에 C는 -3,-3.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도형의 방정식 공부할 때 나와 있는 식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자, 이런 것들을 너희가 그림으로 그려봐야 성질이 보이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항상 그려보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릴 때 좌표의 위치를 이걸 막 내가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그냥 대략적인 모양만 잡아주면 돼. 자, 아무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외심. 문제에선 P라고 했으니까 얘를 P라고 놓을게요. 자, 외심의 좌표는 X, Y겠죠? 이렇게 놓고 그러면 외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PA랑 그 다음에 PB랑 그 다음에 PC 길이가 서로 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우린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자, 그래서 하나씩 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아마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풀이 과정 잠시 볼게요. 왼쪽에 있는 풀이 과정 보시면 결국 AP랑 BP가 길이 같다. 그거 이용해서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걸 간단히 정리한 게 기억. 그 다음에 AP랑 CP가 같다. 그거를 간단히 정리한 게 니은.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P의 좌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외심 구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좀 봤고 그럼 이제 다시 이론책으로 넘어가서 중선 정리 설명하고 나서 외내심이 아니다. 내분점하고 외분점 그거 진도 나가도록 할게. 자, 중선 정리. 우리 이론책 74쪽이에요. 자, 파포스 정리라고도 말하고 중선 정리라고도 말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선이라는 말이 생소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가 아마도 중2 때 무게중심을 배우면서 중선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삼각형이 있어.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임의의 한 점 A에서 마주보는 변에다가 이렇게 중점의 위치에다가 연결한 선, 얘가 바로 중선이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중선, 얘가 지금 주인공인 거야. 자, 이렇게 중선이 있을 때 결론은 얘가 돼요. 개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다. 자, 그랬을 때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의 2배다 라는 이 성질인데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중선이 있고 자, 중선 말고 이제 다른 변의 길이 찾아볼게요. AB 선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AC도 있고요. 길이가 다른 선분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또 무슨 변이 있냐면 BM. 자, 근데 BM하고 MC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금 내가 삼각형에서 중선을 하나만 내려도 길이가 다른 게 이렇게 네 가지가 보여. 그 네 가지의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공식 외우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길어 보이는 두 개를 고르시면 돼. 그래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나머지 남는 두 개 있죠? 그러니까 BM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의 2배다. 공식을 암기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그림으로 너희가 연관지어서 외우기가 편할 거야. 자, 이게 우선은 중선 정리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자, 그러면은 중선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우리 개념책에 나와 있는 거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선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그 증명법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그 증명법은 중선 정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도형에서도 다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니까 이 증명법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너희가 배우고 있는 이 파트는 도형의 방정식이랬어. 그래서 도형을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도형을요. 내가 중선 정리를 증명하고자 주어져 있는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딱 놓아 놓을 거야. 조금 회전 좀 해야겠는데. 됐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좌표 평면에다가 놓을 건데요. 어느 위치에다 놓을 거냐면 지금 M이 중점이잖아.
그래서 그 중점이 이렇게 원점으로 오게 놓아놓을게요. 옆에 건 왜 따라오니? 자, 이렇게 중점이 원점 위에 오도록 이렇게 놓아놓을 거야. 자, 이렇게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C라는 점을 여기가 지금 C인데 이 C점을 내가 만약에 X좌표를 X좌표 C라고 놓고 C, 0이라고 놓는다면 얘를 B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C, 0. 그러니까 결국에 미지수 개수를 최대한 적게 만들려고 이렇게 놨다 생각하면 돼. 증명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A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A, B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증명이 끝나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증명. 파포스 정리, 중선 정리 그대로 좌변. 자, 우리가 등식을 증명을 할 때는 좌변과 우변을 따로 보여주고 그래서 같다라고 설명하면 되거든. 그래서 좌변을 보니까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야. 그래서 얘를 간단히 직접 계산을 할게요. 자, A점의 좌표가 A, B, 그 다음에 B는 얘. 그러니까 AB의 제곱은 A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A-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자,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 아마 간단히 나타냈을 때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이 다 두 개씩 나오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변 생각할게요. 자, 우변은 2배 하기 전에 AM제곱이랑 그 다음에 BM제곱 요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 그럼 AM제곱인데 M은 어차피 0,0 원점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BM제곱도 구하면 얘는 C제곱이 될 거야. 자, 그럼 이렇게만 봐도 보이시죠? 뭐 때문에 증명이 되는지. 이렇게만 봐도 지금 얘가 이것의 2배라는 게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뭐 마지막 결론 1, 2에 의하여 마지막 결론 증명하고자 하는 그 공식을 똑같이만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중선정리 증명을 해봤는데 이 증명법 좌표 평면에다가 도형 올려놓는 거 이거 종종 쓰일 거니까 증명할 때 쓰일 거니까 알아두시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파포스 정리, 즉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하나만 뽑았거든.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중심이 G인 삼각형 ABC에서 A주의 길이가 8, 요거, 그 다음에 B주의 길이가 7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문제에서 무게중심이라고 나왔거든, G가. 자, G가 무게중심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이라고 나왔다면 당연히 너희가 2대1 떠올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GM의 길이가 4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얘가 이제 4라는 거 알게 되면 이제 끝났어.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BC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BM의 길이를 알면 돼. 그럼 이제 너희가 이용해야 되는 중선 정리는 삼각형 GBC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를 쓰면 되죠. 자, 그럼 GBC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 공식을 이용하면 BG의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은 얘 제곱은 2배의 BM제곱 더하기 GM제곱이니까 요거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BG제곱 더하기 CG제곱은 49 더하기 9, 81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M제곱, BM을 X라고 놓으면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GM제곱 16 요거 이용하면 X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너희가 문제를 보고 중선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파포스 정리, 즉 중선 정리를 쓰면 되는데 중선이 보통 이 응용이 많이 되는 게 그래서 무게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라는 게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얘는 그림에서 중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중선이라는 게 좀 더 명확하지만 얘가 무게중심이 그냥 주어져 있으면 삼각형에서 그냥 이렇게 그어져 있고 얘는 무게중심이에요 라고 하고 길이 같다고 표현 안 돼도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니까 이거 두 개가 그냥 당연히 같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우리가 중선 정리를 바로 풀어줄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우선 두 점 사이의 거리, 오늘 평면좌표에서 첫 번째 개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알 수 있는 것들 개념 좀 알아봤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특별한 문제 있는지 풍선자를 한번 가볼게요. 아까 여기 224쪽은 우리 이론책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방법적인 것만 확인해보고 넘어갈게. 선분의 합의 최소값, 이거는 대칭 이동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선분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이거는 2차 함수처럼 푼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뭐 너희가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고
중선 정리 관련된 문제는 여기에는 없네요. 왜냐하면 중선 정리가 사실상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기도 하고 안 나와 있기도 하거든. 대부분은 나와 있긴 한데 여긴 안 쓰여져 있네. 아무튼 그럼 우선 중선 정리까지 진도 마무리 나갔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타임에는 내분점과 외분점 그리고 관련 응용 문제 보도록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